펑션 타입, 펑션 시그니처, 타입 def, 데프 스페시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def 구문으로 펑션 타입에 대한 얼라이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문입니다. 이 구문에서 타입 def라는 키워드하고 얼라이어스 이름을 제거하게 되면 펑션 타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int를 반환하는 파라메타가 없는 함수 타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함수 선언에서 함수의 이름을 소거하게 되면 함수 타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입 파라메터에 디폴트 타입 파라메터 아규먼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멤버 함수에 대한 펑션 타입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레퍼런스 트레일링 리턴 타입으로 int를 갖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멤버 함수도 함수 타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using alias 구문에도 타입 id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void를 리턴하고 t에 대한 포인트인데 t는 정수형 타입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펑션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두 함수에 대한 펑션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스펙 문서에 보면 no except도 펑션 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우고 파라미터 이름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펑션 타입을 형성할 때 탑 레벨 CV 퀄리파이어를 제거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면 타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void를 리턴하고 파라미터를 int를 갖는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함수는 int를 리턴하고 파라미터로 int를 갖는 펑션 타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름은 같고 타입은 서로 다릅니다. C++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의를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함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함수 오버로드 또는 함수에 대한 다중 정의를 허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C++ 내부에서 다중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함수 이름과 주변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함수의 고유한 이름을 발급을 합니다. 즉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는 함수 이름은 동일하지만 만들어진 함수, 최종적인 함수 이름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그 이름을 구성하느냐, 새로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시그니처라는 용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 문서에는 한 20개 정도의 시그니처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다 이 함수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펑션, 일반 함수, 멤버 함수, 템플릿 함수, 프렌드에 사용된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니처 용도를 보게 되면 링킹이라든지 맹글링 하는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유한 이름을 만든대요. 그 만드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참여해서 고유한 이름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용도가 어디 사용이 되냐면 링킹 단계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링킹 단계에 사용이 된다는 것은 C++를 넘어서 다른 외부에서 그 이름을 접근할 수 있는 용도로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도 이름을 구분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클래스의 이름도 구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요소는 C++ 내에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C++ 네임스페이스가 자체적으로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클래스도 자체적인 스코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여기다가 바인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인딩할 때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스코프에 등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가 등록할 일은 없잖아요.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관심 영역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이 함수에 대한 고유한 이름이 발급이 되는 과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소로 이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을.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배울 거지만 여기는 이 파라미터 int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 함수로 사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첫 번째도 print하고 int, 두 번째도 print하고 int입니다. 결국 이름이 같게 되는 거예요. 타입은 다른데 이름이 같게 됩니다. 마치 인티저로 a를 만들고 같은 영역에 플러스로 동일한 이름의 a를 만드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즉 하나의 이름의 엔티티가 두 종류가 됩니다. 즉 ODR 룰을 위반하게 돼요. 실제로 이 두 함수가 하나의 스코프 내에 존재를 하게 되면 ODR 룰을 위반해서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보면 리턴 타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리턴 타입이 다른 리턴 타입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서로 구분된 이름이 되겠지만 리턴 타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멤버 함수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 이름, 파라미터 리스트 타입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CV 퀄리파이어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보면 CV 퀄리파이어는 구분이 서로 다르면 구분이 되고요. 레퍼런스 퀄리파이어도 서로 다르면 구분이 됩니다. 트레일링 리콰이어 크로스라고 해서 제약 조건 구문인데 제약 조건 구문도 역시 영향을 줍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름이 구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트레일링 리턴 타입이나 리턴 타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즉 리턴 타입으로는 고유한 이름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 함수하고 멤버 펑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스펙 문서에서 어떻게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딩에서 작성된 파라미터가 곧바로 파라미터 리스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파라미터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각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만 결정하면 됩니다.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double, constant correct에 대한 포인터, 오토는 보면 펑션 파라미터 팩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즉 템플릿의 경우는 결정이 되는 순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타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은. 두 번째 과정에서는 adjustment라는 걸 사용을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adjustment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array 타입이라든지 펑션 타입에 대해서는 포인트 타입으로 컴파일러가 수정을 해버립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더라도 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펑션 타입이지 펑션에 대한 레퍼런스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어레이도 어레이 타입에 대해서는 유지하지만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직 어레이 타입, 펑션 타입에 대해서만 포인터 타입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이름을 없애고요. 첫 번째 요소를 포인터로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배열 구문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름을 없애고요. 첫 번째 요소만 포인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이름을 없애고 여기는 이 첫 번째 요소를 포인터로만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배열에 대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펑션 타입에 대해서는 펑션 타입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요 f 이름이 있죠. 이름 대신 f 대신 뭐를 바꾸면 되냐면 가로치고 포인터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이름만 빼버리면 곧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펑션 타입에 대한 포인터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컴파일러가 코딩을 직접 수정하는 것처럼 적용을 해서 컴파일러에다가 최종 적용을 합니다. 이 과정을 adjustment parameter, 조정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물리적으로 조정하는 것하고 효과가 같습니다. 이후에 언급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펑션 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조작일 뿐 실제로 코딩 자체가 수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타입에 적용된 탑 레벨 CV 퀄리파이어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거된 결과는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가 되어지고, 이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는 시그니처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유한 이름을 발급할 때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뭐라 부르냐면 파라미터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도 언급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트랜스폼드 파라미터 타입 이런 식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 파라미터 타입을 결정하는 난 결과를 만드는 연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배열도 없고 함수도 없으니까 2단계까지는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예요. 실제 코딩은 이대로 유지가 됩니다. 코딩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타입을 결정할 때는 여기서 컨스턴스를 제거하고 타입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름도 제거가 될 겁니다. 이름도 제거가 되고 함수 이름도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여기 있는 파라미터 요소들이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탑 레벨에 컨스턴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제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도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여기는 포인터에 대해 포인터 다음에 컨스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거할 게 없고요. 파라미터 이름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이후에 CV 퀄리파이어가 올 수가 없습니다. 구문 스펙 문서상의 구문 규약에 보면 레퍼런스 이후로는 CV 퀄리파이어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하고 파라미터 이름만 지우면 딱 그 타입이 만들어집니다. 이 타입에 사용된 파라미터 목록이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가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를 여기서는 PTL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PTL만 보게 되면 여기서 일단 여기 2단계 이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한데 2단계 과정까지 보게 되면 이거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여기 태클 타입 P는 이 앞을 보는 거잖아요. 앞에 요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 사용된 요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컨스턴스 인트에 대한 포인터로 딱 이렇게 코딩이 조정이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타입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탑 레벨 지우면 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 위에 탑 레벨 CV 퀄리파이어가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까지를 정확하게 조정을 해줘야 그 2단계로부터 파라미터 탑 리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2단계를 무시하게 되면 잘못된 형식으로 파라미터 리스트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주의가 요구하는 구문이에요. 여기도 2단계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사라지고 포인터로 바뀌죠. 이 부분이 포인터로 바뀌고 그 다음 2단계에서 이 앞에 있는 거를 요소를 확인하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파라미터 탑 리스트는 그대로 오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이름만 제거가 되겠죠. 나머지 그대로고요. 탑 리스트가 됩니다. 파라미터 탑 리스트는 여기서는 배열에서는 첫 번째 이 배열 요소만 포인터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int의 포인터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기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인데 함수 이름만 제거하고 포인터를 그대로 남기면 됩니다. 여기는 이 부분 사라지죠.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실제 타입은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엔티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컨스턴스가 들어간 형식으로 엔티티를 구현할 수도 있고 컨스턴스 없는 형식으로 엔티티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의 타입이 결정이 나아지면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만 구현을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구현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름은 F2로 동일하고 파라미터 리스트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정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구현하게 되면 엔티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ODR 룰을 위반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엔티티가 여러 종류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형식으로만 구현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함수하고 일반 변수하고 차이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 레퍼런스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탑 레벨은 CV 컨스턴스 제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되면 여기도 동일하게 F4라는 이름하고 파라미터 리스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한 형식으로만 엔티티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함수 안에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F5라는 함수 내에 있는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은 타입만 요구하거든요. 즉 구현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입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동일한 구현이 됩니다. 컨센서스가 제거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타입이 필요한 거지 구현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한 형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포인터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면 여기 가로가 들어가야 되네요. 가로 이렇게 들어가서 파라미터 리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리스트로 C에 있는 따따따 구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더블 따따따에서 따따따에 의해서 이 F6에 대한 최종적인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있고 없고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C++에서 제공하는 따따따 구문도 역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구문도 컴파일 타임을 지나게 되면 타입으로 고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정보들이 쭉 여기에 채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펑션 타입을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펑션 타입이 결정이 되느냐, 그래서 참여하는 요소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는 요소를 찾아가게 되면 시그니처라는 용어가 연결되어 있고 시그니처에서 네임하고 파라미터 리스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파라미터 타입 리스트는 3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 그리고 2단계는 실제 컴파일러가 소스를 수정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코딩을 수정하지 않고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함수 이름의 엔티티를 구현한 방법이 하나 이상 존재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만 엔티티를 등록을 해야 된다.